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일단 나왔던 경제 지표들 중에 놓고 보면 6월 수출 같은 경우는 잠정치보다도 조금 더 상회에서 나오면서 전년 대비 22%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수입은 반면 약간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상품 무역에서의 적자는 98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왔는데, 이게 올해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국제 무역으로 따지면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7월 대량 해고자 건수 같은 경우도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올해 7월까지로 놓고 보면 한 15만 9천 명 정도 대량 해고자 수가 나오면서 지표 조사가 시작됐던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고용 지표가 사실 지금 현재 오늘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전월에 비해서 약간 둔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깨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구간은 만약에 오늘 밤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 컨센보다 더 높게 나오면, 야, 고용 진짜 견조한데? 이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게 뭐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왜? 뭐 금리 인상 지금 6월, 7월 연장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도 이렇게까지 견조하다는 건 뭐 충분히 연준의 긴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잖아, 시장이. 그러면 9월 달도 자이언트로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컨센보다 크게 못 미치게 쇼크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경기 침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야. 심각하겠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라 경기 자체가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연준의 마지막 보루인 고용, 이게 깨진다는 건 연준이 지금까지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얘기한 거에 1번의 근거, 2번의 근거, 3번의 근거가 전부 다 고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깨져?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경기 침체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다가 스물스물 이렇게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선을 탈 수 있는데, 요 선에서 이렇게 건져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연준이 지금 요거 하겠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요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길이 좀 좁아졌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했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다면, 예상보다 많이 깨지기 시작한다면 벌써 이거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직까지 연준이 얘기했던 데이터 후행적인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인플레이션 하나도 못 잡은 상태잖아요. 시장은 이미 7월 CPI가 낮게 나올 거야 라는 거 이미 지금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 연준이 계속해서 마지막 보루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고용까지 흔들려? 이렇게 되면 조금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 상승폭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격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고용 보고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 좀 오늘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영국이 어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50bp 인상을 했는데 이게 1995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빅스텝이. 그리고 지금 6번 연속 올렸죠. 영국도 지금 상당히 긴축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걸로 본다라고 내년 말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BOE가 전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13%대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경기 침체 되더라도 일단 물가 두드러 잡아야 돼. 왜? 경기는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한 번에 못 돌려. 근데 물가를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게 놔두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하고 경기부터 인플레부터 두드러 잡아야 되겠어. 경기 침체 불사하고 가겠다. 이 말을 하면서 어제 일단 시장이 약간 요 얘기 이후에 요 결정 이후에 눌림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워낙 미국의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오니까 고용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컨센보다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대신 어제 이 얘기 이후로 미 국채 선물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국제유가 역시 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급락 나왔죠. 급락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치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낮아지는 그 증거를 향후 몇 달간 볼 때까지는 금리 계속해서 인상해야 돼, 공격적으로 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고요. QT를 통해서 MBS 포함해서 연준 자산 그러니까 몇 년 내로 6.5조에서 7조 정도까지 줄여야 돼. 정확하게 얼마까지 줄여야 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일단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줄여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축의 강도를 상당히 높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던 이유는 물론 다우는 밀렸습니다만 약간 연준 니네 어차피 데이터 후행적이잖아. 그럼 데이터 나중에 나오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데이터 나오면 말 바꿀 거잖아. 지금 시장이 그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CPI 지금 시장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CPI 요번에 낮게 나올 거야까지 지금 반영을 한 상태인데 만에 하나 고용보고서 CPI가 예상치보다 많이 그러니까 감소는 하겠지만 줄어들겠지만 예상치보다 많이 줄어들지 못하고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 답은 0.1이라도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 또 한 번 충격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가 일단 어제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오늘 일단 고용보고서와 함께 그러니까 이 비농업 고용 지수와 함께 임금 상승률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와,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당황스럽다 못해 무서울 지경인데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가 뭐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12,500포인트 지지라도 받을 수 있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일단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괜찮으면 조금씩 또 이렇게 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흐름 보이면서 13,000포인트까지 한번 또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 또는 쇼크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12,500포인트 깨질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이 일단은 계속해서 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도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보면 시장 이렇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얘기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왜 내 거는 파란불이지? 이런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좀 올라간 시장,
그런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현재 보시면 더 지금 부과한 게요. 코스피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중이고, 코스닥은 매도를 거의 다 줄여가지고 지금 거의 제로 베이스 근처까지 왔고요. 선물 매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아까 여기서도 계속 늘어났지만 하락을 했었죠. 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전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거의 비슷한, 체감상으로는 지수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왜 이 모양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 바이오 섹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바이오 섹터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팬데믹 재유행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내일부터 폐암학회 시작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 지금 전반적으로 뭐 시장은 거의 바이오 섹터 말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영향도 일부 지금 살짝 보여주는 모습도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2차 전지 섹터들 뭐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은 켜고 있는 정도의 상황,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좀 아쉬운 건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들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음원 이런 섹터들 같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매수 중인,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특징적인 거 좀 보면요. LG화학, 셀트리온, 삼성, SDI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 매도는 시간대 대비해서 조금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매도 우위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코스피 매수세가 이만큼 나왔다, 1000억대 이상 나왔다라는 거는 다른 종목은 그래도 사주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범위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 박셀바이오, LNF, 퍼러비스, GC셀, 셀트리온 헬스케어, ST팜, HLB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상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G2파워, CJENM, 컴투스 홀딩스, 대주전자재료, 아프리카TV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장 상황 간단하게 보면, 와, 이거 참 대단합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근데 미국 시장은 그래도 내용적으로 괜찮게 올라가면서 대단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워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 상황 보면 이때도 그랬고요. 질질질 끌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질질질 끌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 지금 몸통을 가져주고 있으니까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거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라도 지켜주고 올라가줘야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2460포인트를 저점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2410포인트 저점 또는 2460포인트 저점에서 요건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요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요 자리는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자리가 이제는 저점입니다. 아직은 얘기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다. 지금 내용적으로 안 좋게 질질 끌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시장 오늘 고용 보고서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밤 CPI가 있는데, 요걸 일단은 원래는 우호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고, 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잭슨홀까지는 큰 문제 없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봤던 게 기존의 제 시각이었고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걸 미리 선반영을 다 땡겨갖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CPI 발표 이후에 눌림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용보고서 또는 10일날 CPI 발표 이후 이제 그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 시장의 난이도는 지금 확실히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